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4학년도 7월 교육청 주요 문항풀이입니다. 자, 먼저 13번 문제인데 ABC에 외접하는 원이 하나 있고 ADC에 외접하는 오른쪽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것처럼 BC 선분 길이와 각 사인 A에 대한 각을 줬기 때문에 먼저 왼쪽에 있는 원의 외접원 반지름 먼저 구해보면 7분의 2 루트 7 분의 7분의 36 루트 7을 하면 18이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O 선분 길이는 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는 ADC에 외접하고 있고 3분의 파이라는 각실을 줬기 때문에 우선은 AD 길이 정도를 구해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분의 AD 선분 길이는 두 번째 반지름이 주어져 있죠. AO-가 5 루트 3이니까 지름은 10 루트 3입니다. 넘어가면 5 곱하기 3에서 15, AD 길이가 15이므로 OD 길이가 6인 것 정도도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O에서 O-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5-가 5 루트 3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각 A, A5- 부분만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ADC가 외접하는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AD를 현으로 가지는 그 원주각 성질을 써주게 되면 이제 요거의 2배가 요만큼이 되겠죠. 3분의 2파이가 되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점선은 이제 오른쪽에 그 원 위를 이제 지나는 상황에 대해서 ADC를 나타낸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면 요 놈의 2배였던 3분의 2파이가 다시 반으로 갈라져서 얘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 직각이므로 요만큼의 노란색 각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결국엔 다 구한 겁니다. AO가 9였고 A5-가 5 루트 3,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길이는 모르지만 각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각 사이 변이 9, 5 루트 3, 81, 75,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2 날라가고 넘어가면 135는 156 마이너스 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지금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구간별 함수가 이번에는 꽤 많이 나왔죠. 일단 0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5,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그런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k와 gk가 그러니까 같도록 하는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k 값들은 마이너스 2와 0, 지금 여기 점을 미리 찍어 놨는데, 그리고 이렇게 세 점만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그려놓은 이 흰색 그래프 fx와 이 세 점만 교점을 갖도록 하는 gx를 그려줘야겠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인 3차 함수를 그려라.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2와 0,1을 지나는데 3차 함수가 좀 더 이제 가파르게 그려주고,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접하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이제 세워서 써보면 gx에서 저 접선을 빼주면 ax 플러스 5a는 2에서 지금 접하고 있죠. x-2의 제곱, 그 다음 또 다른 점 하나는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gx가 0,2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0 먼저 넣어보면은 0,g0이 2였고 여기 0 넣으면은 2 플러스 5a 좌변, 그 다음 0 넣어주면은 4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b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를 넣어도 함수값은 2,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플러스 7a는 16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자, 지금 5, 7을 이제 두 식에 곱해줘도 되지만 여기 이제 4배 하면 되는 관계가 보이니까, 자, 위의 식에 4배를 해주면 20a 플러스 16 베타는 4배 해주면 넘겨서 마이너스 8이고, 7a 플러스 16 베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13a는 26이므로 a는 2, 베타도 마이너스 3인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시오냐면 G2a니까 G에 4를 구하시오가 된 거고, 다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4 넣어주면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베타니까 7. 자, 나머지 애들 넘어올 건데 x에 4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5a면 a죠. 그래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a니까 빼기 2가 돼야겠습니다. 답은 26이 돼야겠죠. 자, 15번. 첫 장이 자연수이고, 그 다음 이런 이제 규칙을 따르는 수열이 있는데, A7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들을 구해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잘 살펴보면 2분의 AN 절반을 때렸더니 자연수면 그대로 그 자연수를 취해서 절반 값을 따라서 이제 이어서 수열을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시오입니다.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AN이 만약에 어떤 짝수꼴이면은 절반 해도 당연히 자연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절반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홀수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1을 뺀 다음에 1을 빼면 짝수거나 0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놈의 제곱을 해서 그 다음 항으로 취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수니까 상관이 없고,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AN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정수여야 된다. 0을 포함한 정수여야 된다 라는 거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A1, A2, 자, A3, 자, 1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가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배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쭉 써봅시다. 8, 16, 32, 64. 첫 번째 A1 64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격가지를 쳤을 때 이제 여기 A6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A6자리가 X라고 하면 X-1의 제곱이 1이 되겠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전개를 해주면 여기가 풀마 1이고 X는 1 풀마 1이에요. 2는 아까 전에 찾았으니까 0을 넣으면 되겠냐라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0을 넣으면 2분의 AN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을 빼서 제곱하면 1이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0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0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 곱하기 2를 해봤자 0이니까 그쵸, 2분의 AN 쪽으로는 갈 수 없고, x-1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얘는 x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1이 됐을 때는 다시 2배로 되는 방향성이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16이라는 놈 찾을 수 있고, 1이 나왔을 땐 아까 전에 2로 갈 수도 있지만 0으로 갈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0으로 갔을 땐 다시 반복해주면 1, 이런 패턴은 최근 기출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이 나오면 다시 2 또는 0이 나오고, 2가 나오면 4가 나올 수가 있고, 0이 나오면 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한 건 뭐냐면 1을 격까지 쳤을 때 모든 나오는 경우의 수를 2, 0이다 요것만 반복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다른 A5 값이 있느냐라는 건데, 요건 될 수 없죠. 왜냐면 x-1의 제곱을 했을 때 2라는 값이 나오는 그런 정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곱수가 아닌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4에서 나오는 격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떤 A4가 X라고 했을 때, X-1 제곱이 4가 되면, X-1은, 풀마 2인데, 어쨌든 양수해야 되니까, X 값이 3인 홀수면, 3이면은, 4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이면 3제곱사니까 무조건 2배 해야 되고, 6도 마찬가지 2배. 마찬가지로 2배를 해줘야 됩니다. 24.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4에서 격까지가 3이 하나 뻗어 나왔고 3에서 6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곱수가 16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16이 될 수 있는 A2를 생각을 해보면 X-1 제곱이 16 루트 벗겨주면 4. 그러니까 5가 될 수 있는 거죠. A2가 5가 되면은 A1은 10이라는 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5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가능한 그 A1들을 모두 써보면 다시 64 큰 수대로 쓸게요. 24 16 10 6 4 1 해서 80 이렇게 하면 30 40 해서 120에다가 5 더해주면 125가 정답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일단 금방 그려볼 수 있죠. 지금, x축 위에, 기함수 꼴인데, 아이고. 기함수 꼴인데, 자, 여기가 0. 기함수처럼 안 생겼죠. 요거로 옮깁시다. 아이고. 자, 지금 0과 그 다음에 루트 10이 2루트 3을 지나고 있는 그런 fx가 있고 우리가 극값과 지금 얘네들의 비가 1대 루트 3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2 써주면 되는 거고 2를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이 16이다 정도는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gx는 뭐냐면 2,2를 항상 지나고 있고 2,2를 지나고 있고 기울기는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대충 하나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그냥 흰색으로 그읍시다. 대충 그었을 때 hx는 그 이제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은 둘 중에 큰 놈이 있을 때는 큰 놈을 따라라 뭐 이런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hx는 어떤 얘기냐면 둘 중에서 큰 함수값만 취해서 따라가라 이런 뜻이죠. 지금 노란색 함수를 hx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hx와 k가 노란색 함수와 k 이렇게 쭉 긋다 보면 교점이 4개인 상황이 생기겠냐라는 건데 이런 애들은 아무리 많아도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이런 4개짜리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런 범위가 기울기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양수인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음수인 상황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따라갈게요. 자, 큰 거 따라가면 자, 여긴 이제 요걸 따라갈 거고 그 다음 요렇게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조금 더 조금 세로축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K로 잘랐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교점이 4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이런 상황에선 되는구나를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순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거 살짝 지우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그냥 지우개 쓰지 말고 옆에 여백에다가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기울기가 0이다 그러면은 hx는 이렇게 그냥 따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k를 어떻게 끄던 간에
교점이 4개일 수는 없죠. 무수히 많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0이 되는 순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음수 중에서도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추측을 할 건데, 이제 뭐 접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함수가 그냥 쭉 얘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함수 당연히 2개밖에 안 되죠. 그럼 더 내려갈 수 있냐를 확인하는 건데, 확인할 수 있는 값이 극값. 자, 극값을 지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극값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직선을 따라서 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얘까지도 지금 여기서 더 위로, 극값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노란 색깔 그림처럼 교점이 4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극값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교점이 4개가 될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울기는 최대 0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면 요 2,2하고 마이너스 2,16을 지나는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래서 요 값들을 사이에 있어야 된다, A가. 그래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주게 되면 플러스 2분의 7이고, 거기다 10을 곱하게 되면 35가 정답이 돼야겠습니다. 자, 또 구간별 함수인데, 어쨌든 지금 m이 더해져 있지만 로그 함수의 꼴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gt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fx를 그린 다음에 t로 잘라서 생기는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 하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gt는 항상 ga와 똑같은 실근의 합이 계속 똑같은 그런 이제 양수 a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m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래프 개형 먼저 좀 추론을 해볼 건데, 일단 로그 2의 x의 5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점근선은 0이고 1을 지납니다. 거기다가 m만큼을 이제 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절대값 함수는 일단 접어 올리기 전에 점근선이 4가 돼야 되고 3,0을 지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함수를 둘 다 m만큼 평행이동을 하긴 할 건데,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x는 2라는 이 선의 대칭인 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대로 잡아서 m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자,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왼쪽에 있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접어 올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m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 위에 식에다 0을 넣어보면 로그 2에 4니까 2죠. 그럼 거기다 10이죠. 5 곱하면. 거기다가 m을 더했는데 10보다 더 절대값이 큰 애를 더했으니까 0을 넣었을 때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4가 되는 건데, 점근선은 4인데 얘가 0을 넣었을 때 어떤 음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로그 함수를 접어 올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접어 올려라 하냐면 0이 되기 전까지만 이 구간별 함수를 쓰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점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이제 점근선이 0이면서 요 아까 전에 그렸던 이 함수의 x는 2라는 선의 대칭인 그런 함수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쭉 그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4를 넣었을 때, x 자리에 4를 넣었을 때 10이고 거기다 m을 빼게 되면, 그러니까 m을 더하게 되면 음수죠. 그래서 4일 때에는 음수인, 이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이런 그래프 개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t를 fx는 t라고 자른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선 실근이 계속 한 개죠. 계속 한 개인데 어쨌든 양수니까 여기 밑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실근이 3개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차례대로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얘네들도 당연히 t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겠죠. 알파, 베타, 감마도. 근데 알파랑 감마는 움직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x는 2의 대칭이었기 때문에 알파랑 감마가 뭐든 간에 항상 4라는 고정된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타라는 놈은 계속 t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gt라는 값이 t가 움직이면, t가 위로 올라가면 이 베타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얘랑 일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일정하냐? 딱 이 0이 0, 이 뭐죠? y절편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 y절편 위로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감마, 그 다음 얘가 어차피 0이니까 실근이 더해봤자 0이죠. 근데 이 위에서부터는 어차피 알파와 감마만 남아있기 때문에 요 0이니까 요 뭐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얘가 2라는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양수 a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었냐면 여기다 0을 넣게 되면은 아까 10 플러스 m의 절대값 씌운 건데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m이 2가 돼야 된다. 즉 m 값은 마이너스 12여야 된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얘를 다시 f에다가 넣으시오 였으니까 5에다가 로그 2에 4 빼기 12 하면 16이죠. 그래서 얘는 5, 4, 20에 m은 10이니까 빼주면은 8이 정답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AB는 8보다 작은 대소관계가 있는 자연수고 K는 양수다. 자, 그리고 이제 AB 구간별로 쪼개서 절대값 함수와 직선을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fx 먼저 좀 그려야겠죠. 그래서 fx를 좀 그려볼 건데, 자, 일단은 x축 하나 그릴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하나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절대값 함수 하나 그려놓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어쨌든 a로 끊어야 되니까, a보다 작은 데까지 끊어야 되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언젠가 끊기긴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쭉 다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런 절대값 함수가 들어있고, 그 다음 얘가 10인데 하필이면 중간에 있는 애들은 x-10이니까 이렇게 하나 이어져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a가 이 정도에서 끊긴다라고 하면 a까지는 이렇게 절대값 함수를 따라오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 밑에 있는 함수를 따라오다가 b가 되는 순간 a, b가 되는 순간까지만 오다가 b부터는 다시 이 절대값 함수를 따라가라,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연속인 조건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절편들 8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것들 좀 챙겨 놓고 출발을 해 봅시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fx에다가 fx 플러스 k가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거예요. x가 a에서 일단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랑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작은 쪽에서, 그러니까 자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2라는 식이니까 얘는 a 플러스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fx는. 그 다음에 a의 우극한은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a-10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A에선 불연속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A는 지금 8보단 작은 자연수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더 곱해서 얘가 불연속인 거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a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k에서의 함수값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 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얘네들이 그냥 둘 다 0이거나 함수값이, 아니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6이랑 뭐 3이었다라고 치면은 뭐 지금 부호는 다르니까 뭐 이렇게 치면 이 얘네들의 극한값이 만약에 b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이 된다면,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 좌우 극한이 다른 상황이면은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고 각각의 극한값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둘이 곱해서 둘 다 12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요 a를 넣었을 때 요 a 플러스 k라는 x 값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요 b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b를 기준으로 좌우극한이 다른 상황이니까 첫 번째 될 수 있는 생각은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a 플러스 k가 8이나 또는 10이 돼서,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죠. 둘 다 자연수, 양수니까 8이나 10이 둘 중에 하나가 돼서 함수값이 0이 되면 얘네들이 fx는 불연속이지만 얘가 0이 돼서 연속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생각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에다가 큰 여백에다 써봅시다. a 플러스 k가 b가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와 f에 x 플러스 k를 쓸 거고, 자, 일단 아까 전에 쓴 거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a로 갈 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a 플러스 k가 b가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b가 됐을 때 좌극한은 b-10이 될 거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b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 b를 넣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한 게 일치해야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b일 때도 확인을 해보면 아까 전에 요건 썼으니까 fb b 플러스 8, 그러면 여기는 이제 b 플러스 k인데 b보다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불연속인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절편이 돼야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b 플러스 k라는 값은 8이 되던지 1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이제 fx가 불연속이 되는 그런 지점들 다 체크를 해줬으니까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a-k로 갈 때 a-k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a로 가니까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0, 그 다음 a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f의 a 마이너스 k는 불연속인 지점이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가 되던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마이너스 k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b 마이너스 k는 a인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상황이. 그래서 A로 가게 되면 하나는 똑같은 거죠, 이 첫 번째 거랑. 그러니까 b-k를 여기다 넣으면은 하나는 b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b-k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a로 가는 거니까 이 네 번째 케이스는 사실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밑줄 네모 박스 치고 있는 세 가지, 얘는 일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라가 첫 번째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일치한다라는 걸 이제 전개를 해서 풀어도 되지만 뭐 지금 자연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1부터 7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직접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b가 7이 되면 요 첫 번째 네모 박스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2라는 값과 두 번째에다가 7을 넣으면
A-10이 같아야 연속인 거예요. A에서. 자, 그래서 요거 넘기면 4A는 마이너스 6에 10이니까 4. A는 1이죠. A는 1, B는 7. 그 다음 얘네들 관계에서 K는 6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지금 A가 1이면 이렇게 오다가 딱 1이 되는 순간까지만 요걸 그려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 1부터 어디까지냐면 7까지는 이제 얘 B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7부터는 이제 요거 그래프를 따라가야겠죠. 7부터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6일 때 지금 나 조건이 FK가 음수냐 요거 확인해야 되는 건데, 음수 맞죠? 맞긴 한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7일 때 불연속이긴 한데 K가 6이면 F에 지금 13이 0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8이랑 10에서만 0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fx와 fx 플러스 k가 곱해진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는 건데, k가 6이면 x가 7일 때 얘가 지금 불연속이기 때문에 13에서 뭔가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f13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7에서 그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검토를 해봤더니. 그래서 b가 7이 될 순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b가 6으로 내려오면 다시 요 일치하는 식에다 넣어 볼게요. 넣어보면 6 넣으면은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2는 밑에 식에다가 6 넣으면 2에다가 a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은 6a는 20 넘어가고 8이니까 12 해서 a는 2, 둘 차이가 k죠. 자,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프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검토 2가 될 때까지는 왼쪽에 있는 절대값 함수를 그려주고, 2부터는 어디까지냐면 b까지, 6일 때까지는 요 밑에 그래프를 따라가고, 6일 때부터는 이제 요 절대값 함수를 따라가야겠죠. 자, 그럼 k가 4일 때 음수인 거 맞고, 그 다음에 6일 때 지금 불연속인데 10에서 k가 4, 그러니까 요 x 플러스 k가 f10에서 0이기 때문에 연속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동그라미 케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b가 6인 상황일 때 a는 2고 k가 4가 됐더니 이 조건을 만족시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케이스도 일단 확인을 해 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걸 조금 지웁시다. 밑에 거 얘는 아니니까 지우고, b가 세 번째, b가 5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2랑 3에 a 마이너스 10이 일치해야 되는데, 넘기면 8a가 마이너스 10에 30이니까 20이니까 a가 자연수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 b가 4일 때도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2가 여기다 4 넣어주면 4에 a 마이너스 10이 일치해야 a에서 연속인데, 넘기면 10a는 40에 저기 뭐죠? 마이너스 12니까 40에 마이너스 12 하면은 28? 28이니까 안 되죠. 얘도. b가 5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b가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a는 지금 점점 작아지고, 그냥 해볼게요. b가 3이면은 마이너스 7 a 플러스 2는 3 넣어주면은 5에 a 마이너스 10 해서 넘기면 12a는 넘기면 50에 마이너스 14니까 36이 돼서 a는 3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a, b의 대소관계가 이제 점점 b는 줄어들고 a는 이제 값을 구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요 이상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했던 이 a 플러스 k가 b가 되는 그런 순간에는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인 상황에서 정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였냐면 아까 a 플러스 k가 8 또는 10인 상황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x가 a로 갈 때 fx와 fx 플러스 k를 확인을 할 건데 지금 a로 갈 때는 얘네들이 지금 다른 값이었고 a 플러스 k가 8이나 10이 되면 둘 다 0이기 때문에 연속이다라는 걸 a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b일 때도 마찬가지 x가 b로 갈 때도 fx 값이 지금 뭐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b 플러스 k에서는 지금 더 이상 구간이 나눠지는 불연속점이 없기 때문에 b 플러스 k도 8 또는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소관계가 b가 더 큰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부터 결정할 수 있는 거는 a 플러스 k는 8이고 b 플러스 k는 10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x가 a-k로 가게 되면 얘가 이번에는 a로 가는 거죠. a로 갈 때 지금 fx 값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f에다가 a-k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k는 마이너스 4 아니면은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b-k도 같은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a가 더 작으니까 a-k가 마이너스 4 b-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 이렇게 연립을 해주게 되면 a는 2, b는 6, k는 6, b는 4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 상황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위에다가 그려보고 끝낼 건데 아이고 자. a가 2가 될 때까지는 절대값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2부터는 밑에 4가 될 때까지 밑에 있는 직선을 따라가고 4일 때부터는 절대값 함수를 따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얘는 지금 6일 때 k가 6이니까 f에 6을 넣으면은 양수죠. 그래서 나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는 나 조건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운 좋게 했던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정답이 되겠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f의 이 값이랑 f의 b는 지금 6이었고 그 다음 f의 k는 4였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프 개형 참고해서 그려보면 요거죠. F2는 밑에 지금 여기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가 x 빼기 10이었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고 6일 때는 지금 6일 때는 요 위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여기 절편이 8이었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F6은 2가 될 거고 4일 때는 이제 밑에 있는 식이었으니까 여기다 4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 해서 48에다가 2 곱해주면 96이 정답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시면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최고창이 1이다 라고 했으면은 바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도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여야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 다음 hx는 지금 얘 뭐냐면 k, k라는 점과 x, gx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과 3분의 1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조건들 읽어보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0일 때 함수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k가 0은 될 수 없는 거고 3분의 1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0을 넣어야 되는 건데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러니까 0,g0이라는 점과 k, k라는 그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지금 1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역함수 관계를 그려야 되니까 y는 x 하나 그려놓고 여기 위에
k, k도 있겠죠. 근데 0, 주형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딱 이 원점이 있어야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가 1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가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G형이 0이면 F형도 0이겠죠. 그래서 fx 그래프 개형은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개형 그려주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안 되냐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대충 증가하는 함수인 건 맞는데 이제 여기 x, gx,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gx가 이렇게 있으면은 x, gx와 k, k의 평균 변화율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오면 당연히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평균 변화율이 뭐가 문제냐면 딱 요 지점에서는 이제 요 지점 되기 전에는 기울기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k에서 3분의 1이라는 그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연속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뭐도 안 되냐면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것도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 버리면 gx는 이렇게 밑에 대칭적으로 생겼을 텐데 x, gx와 k, k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x 값이 점점 여기 k에 가까워지면 결국 미분 계수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에서는 이 3분의 1이 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fx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지금 y는 x가 있었고 대략 그려보면 여기 기울기가 어쨌든 y는 x 위에서는 지금 역수를 취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fx의 기울기가 k, k에서 기울기가 3이 되도록 작도를 하면 그래프를 gx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gx는 k, k와 x, gx 사이의 그 평균 변화율이 k에 가까워질수록 3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은 이 극한값이 3분의 1에 가까워지니까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낸 조건은 뭐냐면 함수 fx는 3차 함수인데 f0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k, k도 지나야 되고 k에서의 미분 계수는 역함수가 3분의 1이 되려면 얘는 3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식이 있죠. 최고차항 일단 1이고 x-k의 세제곱, 그 다음 두 번째 개수는 a라고 씁시다. 그냥 그 다음 f'k가 3이고 그 다음 fk는 k입니다. 자,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k 세제곱 ak 제곱 마이너스 2k는 0, k는 양수라 그랬죠. 아까 조건에서 양수란 조건이 어디 있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쓰면서 빠뜨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 하나 날려주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일단 요거 하나 얻어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함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 한번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도함수 한 번씩 써보면 f'x는 3x-k 제곱 2a의 x-k 3 이렇게 되고 바로 판별식 쓰기 힘드니까 전개 한번 해보면 3x 제곱에 2a-6k의 x 그 다음에 3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확인하나 해줘야 되냐면 f' 값이 최대일 때라 그랬고 f'0은 요거죠. 뒤에 있는 요 밑줄 치은 얘. 그래서 f'의 0 한번 써보면 f'0은 3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3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네모박스 친 관계식 보면 ak가 k제곱 플러스 2였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k제곱 오면은 k제곱 남아있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3 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k 값을 알파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아직 안 한 건 뭐냐면 이 도함수의 판별식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럼 판별식 써보면, 자, 4분의 d는 a-3k의 제곱 마이너스 3의 3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3 계산하면 a 제곱 남아있고, 그 다음에 9k 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6ak랑 여기 플러스 6ak 날라가는 거 보이죠? 빼기 9. 그러니까 이 a 제곱 마이너스 9라는 값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즉 a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야 일단 fx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k 값은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아까 전에 이제 요 ak와 k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k는 양수니까 k가 마이너스 3k와 3k 사이에요. 근데 ak는 뭐였냐면 k제곱 플러스 2였죠. 여기서는 뭐 약분을 시키든 뭐 편한 쪽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k제곱 플러스 2가 3k와 마이너스 3k 사이에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뭐 대략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 이게 k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3k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얘랑 3k랑 교점이 1과 2에서 생기죠. 1과 2. 그래서 마이너스 3x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 값이 3k와 마이너스 3k 사이에 있으려면 k 값은 1과 2 사이에 있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양수인 k는 어때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1은 언제 최대냐, 2일 때 최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2일 때 최대가 되고, 이 값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이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k에다 2 넣어주면 2a는 k에 2 넣어주면은 6이니까 이때 a 값은 3이다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구했는데 알파는 2라는 거를 방금 구했고, 그 다음 h9는 뭐냐면 9,g9와 k, 인데 k가 지금 2죠. 2,2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g9가 뭐냐는 건데, 얘는 이제 g9를 뭐 베타라고 하면은 역함수 관계니까 f 베타가 9가 되는 그런 베타를 찾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요 식을 다시 한번 보면 x-2의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a는 3이었고, 그 다음에 또 3. 자, 이게 지금 확정된 식이에요, fx. 자, fx에다 뭔가 x 값을 넣었을 때 9가 되는 그런 x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은 3 같은 거 하나 넣었을 때 1, 3, 3, 2 해서 9가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3이다가 아니라 베타가 3이니까 9,3과 2,2 사이 평균 변화율인 7분의 1이 h9가 돼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g'9는 역함수니까 f'의 g9분의 1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g9는 아까 전에 구했죠. g9는 아까 전에 3이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f'3분의 1이다. f'3은 아까 전에 구해놓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3을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3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2a가 6이었고 3 빼기 2는 1, 그 다음 플러스 3 해주면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 결국 2 곱하기 7분의 1, 12분의 1 해서 42분의 1이 정답이 되야겠습니다. 자, 조금 계산을 요하는 문제였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30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이제 뭐 6병 때도 그랬고, 그냥 이제 주어진 조건 차례대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 생략하도록 하고, 30번도 이제 좀 간단하긴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걸 보면 이제 일단 얻어낼 수 있는 거는 f에 0 넣으면 0이다 하나, 그 다음에 f'x는 ln에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근데 가조건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ln의 2에 ln 2분의 3은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a가 극값이니까 0이 돼야 되고 ln의 1이 0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f'x가 ln의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로 확정이 됐고 근데 지금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도함수가 우함수의 성질을 띠는구나. 그런데 f0도 0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한다면 fx는 기함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만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부호 변화를 따져 봐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2의 절대값 x는 이제 0,1을 지나는데 거기다 2분의 1 뺐으니까 요렇게 지나고 반대편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도함수가 0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는 그 기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1이 되는 순간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ln 2분의 3과 마이너스 ln 2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라 어쨌든 지금 ln 2분의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이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이 1보다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큰 거니까 ln을 씌우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ln 2분의 3일 도함수 0인데 ln 2분의 3보다 클 때는 양수,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ln 2분의 3을 기준으로는 우함수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fx 그래프 개형이고 그러면은 fx 개형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되고 기함수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ln 2분의 3에서의 그 함수값이 알파라고 하면은 어떤 k에 대해서 k에서의 함수값의 6분의 1배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6알파가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기함수니까 ln 2분의 3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겠습니다. 함수값은. 자, 이때 뭘 구하시오냐면 자, 이거 까먹고 안 써놨네요. 자, 0에서 k까지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k분의 절대값 f 프라임 x. 자, 요걸 p라고 하고 얘를 구하시오입니다. 지금 f-k에서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6알파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fx 플러스 6알파 분의 f'x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지금 도함수는 0부터 k까지 가야 되는데 k까지 갈 때 ln 2분의 3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고 fx 플러스 6알파 분의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ln 2분의 3부터 k까지는 플러스 f'x의 dx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계산 뭐 금방 할 수 있죠. fx에다가 6알파 더한 거 를 0부터 ln 2분의 3까지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ln의 fx 플러스 6알파를 그냥 그대로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ln의 f에다가 지금 ln 2분의 3을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죠. 거기다가 6알파를 더하고 있으니까 5알파 빼기,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은 f0은 0이고 ln 6알파, 그 다음에 k 넣어주면 fk가 6알파니까 거기다 6알파 더하면 ln 12알파,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은 아까 마이너스 알파에다 6알파 더하면 ln 5알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ln 5분의 6, 그 다음에 ln 5분의 12 해서 ln 25분의
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P가 되는 거고 이때 100 곱하기 A가 아까 2분의 1 구했던 거고, 그 다음에 2의 P제곱은 25분의 72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기 2로 약분돼서 144가 정답이 돼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7월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